겁니다. 조윤선 증인. 저는 이제 답변하는 걸 보니까 김기춘 실장이나 우병우 수석이나 조윤선 증인이나 정말 심하게 말꼬리 잡고 피해가는 모습을 보니까 참 똑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똑같은 짓을 하고 있구나라고 싶어요. 자, 특정 예술인에게 불이익을 준 명단은 있었다는 걸 인정했죠. 있는 것 같다는 걸 인정했죠. 네. 인정했죠. 인정할 수 있었던 시기는 언제입니까? 언제부터 이걸 인정할 수 있게 됐습니까? 이걸 지금 와서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언제부터 자신의 마음에 아 이거는 있었었구나라고 인정할 수 있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자신이 직원이 그 어떤 과정을 거쳐서 작성했는지의 여부는 아니 확인할 수 그거는 내가 없지만 묻는 게 아니고 자신이 그런 언제쯤부터 아 이게 맞구나 있구나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됐냐고요. 그런 문건이 그 직원이 확정적으로 만들어서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정적으로 제가 보고를 받은 것은 제 기억으로는 그 직원이 작성했었다는 아니 그러니까 언제냐고요. 보고는 올 초에 확정적으로 올 초? 직원한테 받았고 올 초 언제입니까? 언제 그 보고 받았어요? 직원이- 누구한테 언제 보고 받았어요? 저는 누구로부터 언제 보고 받았냐고요? 저희 담당 국장으로부터 담당국장 누구예요? 그 직원이 확정적으로 작성을 했다. 그리고 그것이 이 여러 가지 업무 협의의 결과 축적된 아니 결과로서 그러니까 언제 있다는 누구로부터 말씀은 보고를 들었습니다. 받았냐고요? 국장이 누구예요? 1월 초에 예술국장으로부터 예술국장. 확정적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최초에 이런 보도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국정감사를 통해서 예결위를 통해서 또 임시국회를 통해서. 근데 어떤 시점에 이것을 진상 파악을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까? 저는 사실 의원님 이 아니 그러니까 진상 파악하라고 지시 안 했습니까? 아 이게 그렇게 국정감사 때부터 예결위에서 계속 저하고도 얘기했고 많은 의원님들이 지금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또 12월 임시국회에서도 계속 의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진상 파악 지시도 안 하신 거예요? 이 의혹이 이 언론에 제기될 때마다 이 부처에서는 그 내용이 어떠한 사실인지에 관해서 계속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언제부터 진상 파악을 지시했습니까? 처음에 그 한국일보에서 표제가 아니 그러니까 나오고 난 언제 이후부터는 지시하셨냐고요? 계속해서 이 직원들은 담당 그 직원들은 그 이 신문에서 제기되는 의혹에 관해서 파악을 해서 저한테 보고를 이렇게 올리곤 합니다. 장관께서 이렇게 죄송하다고 해야 될 문제, 국가적 문제에 대해서 이 진상 파악이라든지 감사를 안 시켰다 그러면 장관님은 바보예요. 에? 무능이고 직무유기고 회피예요. 그렇지 않아요? 국가적으로 이렇게 시끄러워진 문제에 대해서 진상 파악에서 즉각적으로 지시를 하고 그것을 보고받지 못하는 장관이 여기 왜 앉아 있습니까? 그 다음에 최철 정책보좌관 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최철 보좌관이 고영태하고 친분이 있다는 얘기 기사에서 읽은 적 있죠. 제가 그 최근에 알게 됐습니다. 그 최철 보좌관 불러서 진상 파악했습니까? 제가 고영태하고 만난 적이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된 다음에 최 보좌관한테 이 지금 문제되고 있는 사건과 관련해서 혹시 이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직접 물어본 그래, 적이 뭐라 그래요? 있습니다. 그런 적이 없다는 답변을 그런 들었습니다. 적 없다고요? 없다고요? 없다 예, 그랬다고요? 본인 근데 없다 그래서 믿었습니까? 그냥? 그러고 끝났어요? 아니요, 저는 본인이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하는 이상 제가 제 선에서 어떠한 질문을 또 한다 한들 아니 근데 다른 고영태하고 답변을- 친분이 있다 그러면 정책보좌관에서 해촉을 하든지 제가 지난번에 얘기를 해서 그러지 않았습니까? 에? 그런 관련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전보 조치를 해가지고 이 부분을 파악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똑같은 짓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의원님, 제가 그래서 최 보좌관한테는 그런 답변을 듣고 난 다음에, 저도 그 부분이 굉장히 걱정이 돼서 우리 기조실에 최 보좌관이 이 직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알았어요. 조치를 취하도록 얘기를 했습니다. 자, 정무수석 당시에
2014년 10월 2일 정무수석이었죠. 10월 2일 날 한번 다이어리 있습니까? 2014년 다이어리? 아니, 없습니다. 정무수석 때입니다. 그때 김영한 민정수석의 이 비망록에 김기춘 실장이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지시를 합니다. 문화예술계의 좌파 각종 책동에 투쟁적으로 대응하라. 다잉벨, 파주, 김현 이렇게 써놨어요. 이때 조윤선 장관께서는 수석비서관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런 지시 들은 적 없습니까? 왜냐면 제가 그 언론 보도를 이미 그 사건이 났을 때 보도를 접했습니다만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나요? 없고 예, 제가 기억이 안 하는 일이 나요?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냥 흘려들은 것 노승일 참고인. 같습니다. 최철이라는 사람하고 고영태가 친분이 있다는 얘기를 고영태로부터 들은 적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뭐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어떻게 얘기하던가요? 저도 최철 보좌관을 2번 본 적이 있습니다. 아, 두 번 봤어요? 네네. 언제 봤어요? 2015년 12월 달에 그 고영태 사무실에서 2번 봤습니다. 그러면 조윤선 장관하고 어떤 그 최철하고의 그 보고 이런 네네. 것들에 대해 들은 적 있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조윤선 장관님이 그 문체부 장관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는 그 조윤선 장관이 없습니다. 취임하고는 최철하고 만난 적이 없습니까? 고영태하고? 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영태로부터 최철 보좌관이 조윤선 장관에게 네.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그 들은 적이 없나요? 예, 그 부분은 없습니다. 들은 적 없어요? 네네. 제가 하도 말이 길어서 특정 예술인에게 불이익을 준 명단 파기 지시한 적이 있죠.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 하드디스크 그거 교체를 하죠? 제 방 아니요. 하드디스크요? 저 장관 말고 그 밑에 문화정책국에 직원 두 명의 그 컴퓨터 하드디스크 바꿨잖아요. 저는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 방에 전임 장관이 쓰던 그 디스크도 제 비서가 교체했다고 해서 왜 교체를 했느냐. 그리고 교체한 전임 장관의 디스크는 반드시 보관해서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하라라고 분명히 지시했습니다. 기사에서 본 적 있습니다. 교문위에서도 질문하셨습니다. 그거는 교문위에서 질문을 하신 다음에 기사가 나왔고 교문위에서 질문하셨을 때 파악을 했는데 그때 저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아니요, 하드디스크를 뺐다가 다시 끼워넣고 OS 예? 왜 뺐다가 일주일에 다시 넣습니까? 이상하지 않아요? 여기서 장관이 왜 이 부분에서 저는 진상파가 하라 그러면 이게 대해서 명확하게 답해야 돼.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때 교문위에서 질문을 하셔서 당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제가 보고 받기로는 그 직원이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려고 했다가 다시 집어넣고 OS 포맷 이 OS를 다시 깔았다는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은 제가 그 보고를 받은 것도 그 교문위에서 처음 보고를 받았습니다.